이게 사실 이게 어머님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게 이게 진짜 얘가 영어를 모르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데 책 읽는 것만으로 실제로 단계가 올라갈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고 얘가 정말 이해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언제쯤 책의 수준을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대치동 14년차 영어 강사님이시자 우리 어머님 아카데미 대표, 그리고 또 우리 영어 질문 독서법의 저자님인 우리 대치동 헤더쌤과 함께 영상을 찍으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어 독서 환경 중요성 너무 요즘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영어 독서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 좋아하는 아이, 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로망인데 맞아요. 이게 로망이죠. 사실 생각보다 시작부터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영어 독서 전문가이신 우리 헤더쌤님께 여러 가지 한번 조언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초등 저학년 네. 집에서 영어 원서 읽기 시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시작은 사실 책 읽기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건 영어에 우리 귀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읽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를 말씀드려가지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책 읽기는 영어를 학습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러려면 영어라는 소리에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게 영어구나 라는 인지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듣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듣기라 하면 책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읽어주는 그 영어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책을 오디오 파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아이들이 듣게 해주는 것부터 그거를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친해진다. 영어와 친해지고 글자 인지하는 친구들 혹은 파닉스를 한 친구들은 이런 리더스 책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부터는 리더스를 읽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100% 읽어주셨다면 조금씩 그 분량을 아이한테 좀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90대 10, 80대 20, 반반, 50대 50으로 조금씩 아이가 스스로 글자를 인지하고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생기거든요.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고, 리더스 시리즈로 하면 뭐 Step into Reading, I Can Read, 뭐 Perfect Young Reader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쵸. 요즘에 리더스북 좋은 것들이 워낙 많아요. 종류도 많고 단계도 1, 2, 3, 4로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있는 것부터 두 문장, 네 문장, 6문장 있는 것까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 권 읽어야 되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처음에 딱 책을 샀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이거 읽어? 아니면 음원 틀어줄게. 어떤 방법인지 그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 끝 아니고요. 샵하고 엄마랑 같이 읽어볼까? 그 우리 한국어 책 읽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 우리 잠자리 책 읽기 하잖아요. 영어 책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오늘부터 읽어볼까?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물어보시거나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그림이 이런 게 있네. 이러고 읽어주시고 넘어가고 보통은 리더스 단계에 아이들이 500권에서 1000권 정도 읽어요. 그래서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얇은 동화책들이 있기 때문에 500권에서 1000권 그리고 일수로는 1년 정말 짧게는 1년에서 2년 반까지도 이 기간에 읽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1년 반 잡고 1000권이라 하면 하루에 2권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많은 책들은 아니죠. 그쵸. 되게 굉장히 얇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한 권이나 아니면 또 반권 이렇게 시작했다가 늘어났을 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2권 정도 읽고 한 1년, 2년을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이 정말 탄탄하고 다음 단계 원하시는 그 챕터북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리더스를 충분히 해주는 것, 저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더스북을 이제 음원을 통해서 듣고 같이 읽어보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거 혹은 음원으로 듣는 것들 손으로 짚어가면서 계속 들어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생겨요. 사이트 워드 같은 경우는 그쵸, 그쵸. 더, he, is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리더스는 사이트 워드로 먼저 많이 시작을 해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듣기가 어느 정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좀 음독을 해보는 거죠. 엄마랑 같이 반반 정도 나눠서 그리고 나서 리더스 최상 단계까지 갔을 때는 혼자서 소리내서 읽고 리더스 단계는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쵸.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같이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맞아요. 점점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분량을 늘린다. 맞아요. 이런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리더스북을 딱 집에서 읽으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생활의 루틴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의 루틴. 사실 딱 정해드리면 거기에 국한될 수 있어서 맞아요.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저는 대신 정해놓은 규칙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영상 보기 전에는 영상 보고 나서는 책 읽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뇌가 자극받았을 때는 따로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을 아예 아침에 하건 학교 갔다 와서 하건 자기 전에 해도 좋은데요. 그래도 영상과는 좀 분리해 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영상에 한번 시작을 하면 책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영상 보는 것과 분리를 해서 네. 루틴을 그거는 이제 생활에 맞게 잡으면 맞아요.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한글책 대비 이해가 잘 안 돼서 맞아요. 재미없다고 거부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이제 갭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딱딱 떨어지는 것만 좋은 거죠. 맞아요. 영어책 읽으면 너무 모호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영어 독서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영어 학습에 저는 영어 책 읽기의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구분되어 있는 친구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그때 그러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해석해 주는 거는 사실 직독직해 리딩서 푸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책 읽기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앞뒤 맥락을 보고 유추한다던가 혹은 근데 주의하실 것이 리더스에서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이다 하면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수준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수준을 최대한 낮추고 해석해주지 않고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뎌가면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그게 리더스 책이에요. 맞아요. 사실 리더스북 자체가 이미 이렇게 그림과 맞아요. 리딩이 매치돼서 맞아요. 해석 없이 읽을 수 있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수준을 낮춰서 내가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집에서 영어 읽기가 아무래도 이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을 좀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도서관을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집에서는 또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선생님께서 영어 도서관 또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 도서관의 장점이라는 거는 어찌되든 가면 책은 읽어요. 그런 부분이 장점을 뽑을 수 있는데요. 대신 자발적인 책 읽기는 아니다 보니 그죠. 즐거움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평적인 독서입니다. 수평적인 독서. 네, 그러니까 영어 도서관에서는 계속 단계를 올린단 말이에요. 조금 재미있어질만 하면 올리고 조금 재밌어지면 올리는데 집에서는 한 단계 낮은 책으로 그냥 같은 레벨들의 수평적인 독서로 독서의 즐거움을 가장 가져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영어 도서관도 기관이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끌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레벨이 높아지는데 집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영어 독서의 즐거움 그 자체를 누릴 수 맞아요.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학년, 고학년 이상부터는 이제는 어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올라갈 때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고 쭉쭉 갈 수 있는 게 바로 어휘의 힘인데요. 그때부터는 집에서 어휘 공부 조금씩 할 수 있겠죠. 같이 조금 병행을 해주면 좋다. 아무래도 네. 학습적인 부분이
고학년부터는 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책만 읽는 것보다는 맞아요. 약간의 학습적인 부분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다. 네. 라는 것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어 리더스북 읽히면서 이것도 되게 많이 주시는 고민인데 단계를 어떻게 높여갈까요? 아까 우리 이해 안 갈 때 단계 낮춰서 가면 맞아요.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머님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게 이게 진짜 얘가 영어를 모르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데 책 읽는 것만으로 실제로 단계가 올라갈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고 얘가 정말 이해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언제쯤 책의 수준을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4년간 이렇게 원서 읽기를 하면서 가져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해도는 80%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80%. 네, 우리는 어찌됐든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리더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80% 정도 이상 이해가 했다면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리더스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독해서 읽는 기간이에요. 그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올린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책에 몰입하구나.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쉬우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만만해요. 맞아요. 그런 단계가 딱 됐다 하면 한 단계씩 살짝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좀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면 맞아요. 그래요. 저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책을 읽으니까 될 것 같지, 책을 읽으니까 단계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신데. 약간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얘 언제 올릴 수 있지? 맞아요. 얘 지금 이걸 읽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책에 좀 재밌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떠듬떠듬 읽던 것이 조금 더 빨라지고 더 읽고 싶어 하고 그럴 땐 딱 좀 책이 수준이 우리 아이보다 살짝 낮아졌구나. 그렇게 기준을 생각하시고 살짝씩 올리시는 겁니다. 확 올리시면 안 돼요, 또. 살짝 올려보고 네. 괜찮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후퇴하면 다시,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조금 시도를 해보면서 네. 가는 거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네. 또 이렇게 영어 질문 독서법. 실제로 선생님이 영어 원서 수업을 계속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수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다 또 선생님께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리더스에서는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리더스에선 질문하지 않는다. 네. 리더스는 무조건 재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재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리더스는 이야기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이야기 자체의 힘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신 대화는 해볼 수 있겠죠.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소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나의 경험 서로 얘기해 본다든지. 두 번째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요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상상해서 이 이야기 자체의 흥미를 계속 끌어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럼 리더스북 예를 들어서 리더스북에서 거기 고양이가 케이크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너도 케이크 만들어 봤어? 케이크 그쵸.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정도의 그런. 그쵸. 애완동물이 있어 봤어도 될 수 있고요. 케이크 좋아하는 게 케이크 아니라면 어떤 디저트 좋아해? 여기서 하나 포인트 드리자면 아이한테 일방적으로만 질문하시지 마시고 저는 꼭 제 대답을 먼저 해줘요. 저랑 똑같으세요. 그래야 상호작용을 해야 아이들이 좀 맞아요.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지금 당장 대답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생각을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라는 게 생기거든요. 생각을 시작해요. 맞아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리더스 단계에서는 원래 질문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소재에 관련된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다음 이야기 상상,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일까? 이루어질 것 같아? 라는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단계를 우리 아이가 또 희망적으로 더 가면. 올라간다면? 챕터로 가자면 질문이 조금 이제는 구체화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경험 묻는 건 똑같이 가요. 챕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뭐 학교 처음 갔을 때, 친구들과의 우정 얘기, 혹은 모험, 판타지, 미스터리 정도가 가장 그쵸, 큰 그쵸. 책들이거든요.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됐는지, 그런 근거들 3가지 말하기. 라든지. 왜냐면 그래야 써머리 해봐 하면은 아이들 한 문장 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장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사건이 해결됐는지 한번 해봐. 혹은 모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모험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끝인데 그러면 시퀀스라고 하죠. 일의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정도로 이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고 네.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영어 질문 독서법 저자님이 우리 대치도 헤더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 원서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